사물의 투명성 얘기를 할게요. 투명하다 하면은 그 제가 투명한 잔을 가져왔으니까 이거를 잠깐 공유를 중지를 하고 이 잔을 보여드릴게요. 예, 투명하죠. 예, 투명한 유리잔입니다. 근데 투명하다는 거는 근데 이게 투명한데도 잔 모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부분은 빛이 반사되고 어느 정도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더 투명하고 완전한 투명성, 이걸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신 상태에서 요 사물의 투명성 얘기를 우리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투명하다는 건 사실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는데 뚫고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투명한 거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사도 안 되는. 그럼 진짜 안 보이죠. 그런데 없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이제 투명성이다. 그런데 사물의 투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 이 세상의 모든 거와 그 다음에 나의 몸뚱아리와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 그래서 내 몸, 나의 마인드, 내 생각,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만사, 세상 만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투명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투명해? 이런 거 다 불투명해 보이는데. 아니. 눈으로 볼 때 투명하다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있는데 없는 듯하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사물은 어떤 실체가 우리 바깥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의 특정한 표현이에요. 즉 이게 현대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빗 이글만 같은 사람이 한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뭐냐면 우리 뇌가 감각 자료들을 받아들여서 이 뇌에서 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눈 뜨고 보는 세상, 귀로 듣는 어떤 소리, 그다음 어떤 촉감, 이런 감각기관이 여러분 뇌에 주는 정보를 다 통합해서 여러분 뇌가 기능하는 방식인 의식, 그 의식이 투영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런 사물이고 이런 대상이고 이런 경험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에 사로잡히냐 하면은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있어. 이렇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루퍼트 스파이라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라 의식의 작용으로서 의식의 특정한 표현으로서 이루어진 게 우리가 느끼는 사물들인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사물은 우리의 의식에서 독립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의식의 스토리텔링, 의식의 의미부여, 의식의 작용, 의식의 컨스트럭트, 구성의 결과가 모든 사물의 경험인 거예요. 그럼 사물과 사물의 경험은 어떻게 다르냐? 사실은 같다 이거예요. 사물이 있고 사물이 있은 다음에 경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물의 경험을 떠나서 그 사물 자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경험을 진짜 완전히 떠나서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대상이 어떻게 존재해?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경험이 없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크기, 색깔, 모양, 뭐 어떤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감각의 퀄리티들이 경험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경험과 분리되는 사물 자체 그런 건 없다라고 이 사물의 투명성 책에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사물 자체와 사물에 대한 경험은 결국 같은 거다. 같은 얘기다 하는 거고 의식이 사물을 창조해내요. 이게 뇌과학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뇌가 사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통해서 의식이 드러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이런 또 잠깐만 공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물이 있다. 이런 사물이 있다. 하는 게 이 사물이 있으니까 이 사물을 우리 의식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이 감각적인 걸 만들어서 이런 덩어리라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 위에 내 이렇게 만져지는 이 딱딱한 이 싱잉볼이라는 이 사물은 바로 뭐냐면 의식이 드러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의 결과예요. 달리 말하면 내 의식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물이 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물이 있긴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 의식이 이거를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은 나의 의식의 드러남이에요. 내가 듣는 음악 소리, 내 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어떤 물건들, 영상들, 내가 만질 수 있는, 내가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물들 다 의식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실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든 실제의 본질이 의식이에요. 모든 경험은 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요. 실제는, 리얼리티는 독립된, 뭐 떨어져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 의식의 드러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식과 실제는 하나의 통합된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경험할 때 그것은 의식의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요걸 이해해야 실제와 의식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돼요. 실제는 의식 속에서만 경험이 되고 의식 없이는 실제를 알 수가 없어요. 자, 투명하다는 걸 좀 또 다른 그 방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이라는 분이 의식은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절대. 의식은 어떤 걸 대상 사물들을 수동적으로 비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을 우리가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의식은 오히려 프로젝션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에드문드 후설부터 저는 서양 철학의 20세기 서양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 뇌가 컨스트럭트 한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존재와 비존재의 사물은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투명하다는 의미예요. 즉, 투명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는데 안 보여. 그냥 뚫고 나갈 수 있고 경험을 다 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즉,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투명하다. 존재는 의식의 경험 속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비존재는 사물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사물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드러내는 게 사물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에요. 사물은 단순히 의식의 배경에서 떠오르는 현상이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존재와 비존재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의식 속에서 하나로 통합이 돼요.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삶의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줘요. 즉, 이거는 좀 열려있는 마음이 돼요. 이게 왜 열려있는 마음이고, 이게 왜 우연의 수용이냐면, 이거를 먼저 조금, 잠깐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의식은 제가 여러 번 넷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습관적으로 스토리텔링. 뭐 옛날에 뭐 어떻게 됐대, 호랑이가 살았대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모든 의미 부여 과정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는 순간, 아, 이건 딱딱하다, 이건 소리가 이렇게 난다, 이건 뭐 이게 어떻다, 경험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일어나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그 스토리텔링을 해서 경험을 만들면, 그런 파트를 우리는 경험자라고 그랬죠. 그걸 만들면 그때서야 이 경험이 쌓이게 돼요. 그때서야 정말 실체가 만들어져요. 즉,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
덩어리가, 그 기능이 의식인데, 그 스토리텔링의 습관이 우리를 정의 내려요. 우리가 어떤 존재다 하는 거를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서도 없는 거고, 의식의 이게 통합, 대상과의 통합이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아주 견고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스토리텔링의 습관이 사라질 그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